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미주리주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피해 배상 청구 소송과 그 결과 내려진 약 2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에 달하는 거액 판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서 외교, 국제법, 팬데믹 대응, 글로벌 공급망 문제까지 연결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미국 각 주는 의료체계 붕괴와 경제적 충격을 심각하게 겪었습니다. 미주리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병상 부족, 개인 보호 장비 부족, 경제활동 위축, 실업 증가, 세수 감소 등이 한꺼번에 발생했습니다.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이러한 피해가 단순한 자연재해의 결과가 아니며 중국 정부의 초기 대응과 정보 은폐 그리고 보호장비 공급망을 둘러싼 조치들 때문에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2020년 4월 미주리주는 중국 정부, 중국 공산당, 후베이성 정부, 그리고 우한시 등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주리주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19의 인간 간 전파 가능성을 초기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세계에 이를 즉시 알리지 않았고 반대로 정보를 은폐에 대응을 지연시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팬데믹이 본격화되기 전에 중국이 전 세계 시장에서 대량의 마스크, 방호복, 장갑 등 보호장비를 확보하고 자국 내 수출을 제한해 미국의 방역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미주리주에서 의료 비용 증가와 경제적 피해를 직접적으로 유발했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 논리였습니다. 이 소송은 제기되자마자 국제법적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적용되는 외국주권면제법 FSIA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 정부는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당하지 않으며 강제 집행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중국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일부 하급심에서 미주리주의 청구가 각하되기도 했지만 2024년 미국 제8연방항소법원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보호장비를 사재기하고 공급을 제한한 행위는 상업적 활동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권 면제가 완전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즉, 이 소송은 단순한 외교적 문제만이 아니라 시장 행위 문제로도 볼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판결로 소송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중국 측의 부재 속에 재판은 기본 사실이 인정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2025년 3월 미국 미주리주 연방법원은 중국이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 손해가 인정된다며 약 240억 달러, 한화 수십조 원에 달하는 피해 배상 판결을 미주리주에 유리하게 내렸습니다.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었을까요? 법원은 미주리주의 전문가 보고서를 근거로 2020년부터 2051년까지 미주리주가 겪을 세수 감소액을 약 80억 달러로 추산했고 초기 팬데믹 기간 동안 추가로 들어간 보호장비 비용과 각종 방역 지출을 더했습니다. 이런 계산을 바탕으로 수십 년 동안 발생할 경제적 피해를 종합해 240억 달러라는 거대한 액수가 산출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이 곧바로 현실적인 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집행 가능성입니다. 미국 내에 있는 중국 정부의 자산은 대부분 외교 시설이나 공공, 목적 자산이기 때문에 강제 압류가 매우 어렵습니다. 설령 상업적 활동과 연관된 자산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압수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외교적 마찰을 감수해야 합니다. 미주리주는 중국 정부 산하 또는 연계된 기업 자산을 찾기 위해 연방정부의 도움을 요청한 상태지만 실제로 회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인과관계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으며 다양한 국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중국의 초기 대응과 은폐 의혹이 피해의 근접 원인인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불가피했던 자연재해에 가까운 상황이었는지가 법적으로도 논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상급심이나 추가적인 법적 판단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 사건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첫째, 팬데믹 책임 문제를 미국의 한 주정부가 직접 외국 국가에게 묻는 사례라는 점에서 국제법적 선례를 만드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둘째, 외국 주권면제법의 상업적 활동 예외가 실제로 외국 정부에 적용된 드문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셋째, 팬데믹 초기 보호장비 공급망 문제가 얼마나 취약했는지, 그리고 국가 간 경쟁이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이 판결이 실제로 중국 정부의 자산 압류나 배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주에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팬데믹 책임 문제는 향후 외교적 정치적 쟁점으로 계속 논의될 것입니다. 또한 팬데믹 대응 방식, 정보 공개, 글로벌 공급망 구조 등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정책적으로 참고해야 할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미주리주가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피해배상 청구 소송과 그 결과, 그리고 법적 정치적 파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정 분쟁을 넘어 팬데믹 시대 국가 책임과 국제관계,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취약성을 비춰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